안녕하세요.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이라는 화제로 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의 원인과 지구온난화 원인, 이러한 문제 예시들과 탄소중립의 장단점에 대해 얘기하고 탄소중립 실천 예시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탄소중립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시나요? 탄소중립은 인간들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탄소를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전체 배출량과 흡수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탄소중립이라고 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배출한 만큼 다시 줄거나 흡수하여 결과적으로 탄소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유는 탄소가 계속 증가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되면서 이상기후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 사용이 온실가스를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는 전기, 에너지 소비로 전기를 생산하며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의 연소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네 번째는 나무가 사라지게 된다면 탄소 흡수 능력이 줄어들어 지구온난화가 가속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쓰레기, 매립, 소각 과정에서 메탄 등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간의 건강과 생활환경, 경제활동에도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고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탄소 중립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 사례들로 박연수 학우와 강서연 학우가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생활의 물리적 리스크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내용은 단순히 우리 생활이 불편해진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기업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 위감주가 같은 자연 파괴 행위로 자연이 망가지면 실생활의 측면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자연에서 원재료를 얻는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목재처럼 자연에서 얻는 재료가 줄어들면 생산 자체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기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인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제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소비하던 것들을 쉽게 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를 받을 산업으로는 커피, 카카오, 농수산식품, 목재 산업 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농산지가 파괴되거나 해양 환경이 변화하면 원재료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 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가장 필수적인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생산 과정에서 리스크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소비자인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는 큽니다.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자연이라는 원재료 창고가 파괴되면 공급망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기업은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들을 배출하려면 탄소 배출권이란 것을 구매하여 소비해야 하는데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 역시 증가하며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만큼 소비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물건의 생산과 소비가 오가는 산업구조의 위기가 오고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실물 경제에 피해가 생깁니다. 탄소 중립이 실패할 경우 우리 사회와 자연 환경에는 매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이상기후의 증가입니다. 폭염, 한파, 강화,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환경이 더욱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이 아니라 농작물 피해, 자연환경 파괴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수록 불이 쉽게 번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형 산불은 숲과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대기 오염까지 유발합니다. 또한 강수량 감소로 인해 가뭄이 심해지면 물 부족 문제 역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수면 상승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계속될 경우 해안 지역과 선 지역은 침수 위험에 놓이게 되며 실제로 일부 지역은 이미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파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동식물의 서식 환경이 변화하게 되고 일부 생물들은 먹이를 구하지 못하거나
서식지를 잃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생물 다양성 감소나 자연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이어진 호주 산불 블랙서머가 있습니다. 당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수도권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침수와 산사태가 발생하여 사망자와 실종자가 생기는 등 많은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한 척포유류 사례로 알려진 브렘블 K 모자이크 꼬리지도 있습니다. 이 동물은 호주의 작은 섬 브렘블 K에 서식하던 설치류였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침수되면서 서식지를 잃었고 결국 2019년 공식적으로 멸종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기후변화가 더 이상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박연수 학우께서는 기업의 시선으로 생산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입어 산업 구조에도 위기가 오며 경제 활동과 실물 경제까지 피해를 입는 물리적 리스크에 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강서연 학우께서는 이상기후, 산불 발생,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 등 현재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의 장단점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로는 국가 간 갈등성입니다. 국가마다 경제 상황과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넓은 자원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간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비용과 자원이 사용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높은 비용 발생입니다. 친환경 제품 사용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야 하고 국가 역시 관련 시설과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산업 변화 부담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이 확대되면서 기존 화석 연료 산업이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탄소 중립은 비용과 시간, 산업 변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장점입니다. 첫 번째로 탄소 중립은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며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속도를 늦추고 이상 기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기 오염과 환경 오염이 감소하면서 환경 보호 자연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창출입니다. 친환경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가 늘어나며 미래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 장점은 미래 세대 보호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의 실천 예시로 박효은 학우와 김슬아 학우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절약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에어컨 냉방, 히터 난방 적정 온도 유지하기, 전기 배출량을 줄이는 LED 조명 사용하기가 있습니다. 둘째는 분리 배출과 재활용입니다. 분리 배출이 바르게 이루어지면 새 자원을 만드는 과정이 줄어들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물 절약입니다. 우리가 쓴 물을 처리할 때에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양치할 때 수도꼭지 잠그기, 샤워 시간 줄이기 등을 실천하여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음식 습관 바꾸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발생 요인 1위를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농업과 음식 분야입니다. 소 같은 반추동물을 사육하면서 발생되는 메탄, 농기계와 농산물 운송, 농산물 냉방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됩니다. 잔반을 남기지 않고 먹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용료 소비 줄이기, 제철 로컬 푸드를 이용하기 등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일회용품 줄이기입니다. 일회용품 하나를 만들고 버리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보다 텀블러 사용하기, 비닐봉지보다 장바구니 사용하기, 배달 시 일회용품 거절하기 등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친환경 이동입니다.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기,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수소차, 전기버스 등이 많이 상용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14번째 탄소 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사례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NPC를 법적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통세나 에너지세, 환경세는 목적이 분산되어 있어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자동차에는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에는 점진적으로 탄소세를 강화해 경제적 충격을 줄이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은 배터리 규제와 CBAM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 배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CBAM은 탄소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 유럽으로 물건을 들여올 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미국은 물건을 만들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성공경제공법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관리합니다. 또한 프랑스와 중국,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이나 탄소 배출량 기준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탄소 배출량 규제 도입을 예정하고 있으며 27년부터 탄소 배출량을 선정할 것입니다. 이처럼 탄소 중립은 개인의 실천과 국가의 제도, 국제사회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상 속 작은 실천과 함께 탄소 중립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은 화국께서 에너지 절약, 분리 배출과 재활용, 물 절약, 음식 습관 바꾸기, 일회용품 줄이기, 친환경 이동 등 저희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방법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김슬아 화국께서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개편 등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다른 나라의 탄소 배출량 제도에 대한 사례들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탄소 중립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고 우리 미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3주 발표 마치겠습니다.